대한민국이 기득권 세력에 의해서 완전히 망해가고 있는데 그 기본적인 피해는 우리 청년들한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천안은 전체 18세에서 39세까지 청년이 32% 가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천안이 대한민국의 가장 청년의 도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대학생들이 11개 대학에 8만여 명의 대학생들이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는 이곳이 천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오늘 천안의 이 청년들이 가장 많은 곳에 제가 이렇게 마이크를 잡은 것은 과연 여러분들의 일자리를 누가 뺏어갔는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일자리를 찾아야 되고 또 대학을 졸업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인데도 여러분들의 일자리를 누가 뺏어갔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심각하게 논의를 좀 했으면 합니다. 실질적으로 문재인 정권 들어서 민주노총의 제일 요구사항이 성과급 폐지입니다. 왜 문재인 정권 들어서 민주노총이 제일 요구했던 성과급 폐지가 왜 청년 일자리에 큰 영향을 미쳤는가? 여러분들의 일자리를 누가 뺏어갔는가? 그것은 바로 민주노총이 여러분들의 일자리를 뺏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저보다 나이가 좀 어린 분들, 조금 나이가 작은 분들이죠. 현대자동차는 62세 정년을 64세 정년으로 올려달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2년 정년 연장되면서 여러분들의 사회 진출에 대한 일자리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문재인 정권은 일자리 반토막을 막기 위해서 박근혜 정부 때 했던 성과급을 3개월 만에 폐지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자리가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이 됐는데 결과적으로 국민들을 속이는 거죠. 여러분 청년들을 속이는 일자리 창출을 하지 못하는 또 민노총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일자리가 청년들의 일자리가 반토막 난 상황들을 그냥 국민들을 속이는 방법으로 17만 8천 명의 공무원 정원을 시킵니다. 17만 8천 명의 공무원 정원에는 30년 공무원 기간을 따지면은 330조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의 공무원 숫자가 작은가? 그렇지 않습니다. 독일이나 또 일본에 비하면은 국민 1인당 공무원 숫자, 소위 서비스죠. 국민이란 서비스라는 공무원 숫자가 작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청년 일자리가 민노총의 주장에 의해서 청년 일자리가 반토막이 나니까 이 문재인 정권이 공무원 17만 8천 명, 국민의 세금 330조가 들어가는 이 엉터리 같은 정책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대자동차에서 정년을 64세로 늘려달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64세 정년 늘리면은 청년 일자리는 반토막이 아니라 반의 반토막 납니다. 이제 청년들께서 민주노총의 이러한 악행, 민주노총의 요구사항 때문에 여러분들의 일자리가 반토막이 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또한 민주노총은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고용세습이라는 이름으로 민주노총은 고용세습을 지금 자행하고 있는 거예요. 문재인 정권 들어서 노조공화국이 되고 노동자들이 삶에 조금 더 나아지는 삶을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권 들어서 50만이 늘었는데 그들이야말로 귀족 노조들입니다. 귀족 노조들, 대기업의 노조들이 민주노총의 주축을 이루고 있고, 그 민주노총은 청년 여러분들의 일자리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겠다. 소위 말하는 정년 연장을 2년을 연장 더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대학을 졸업하는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강탈당하고 있다. 민주노총에 의해서 일자리가 강탈당하고 있다. 왜냐 그러면은 임금이 신입사원 임금의 2배 내지 2배 반을 받고 있는 기본적인 퇴직을 해야 될 사람들이 퇴직을 하지 않고 2년 내지 4년을 연장을 하면은 청년의 일자리는 갈 곳이 없어지는 겁니다. 기업이 생산을 해서 성장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문재인 정권이 얘기하는 신케인즈 경제 이론을,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이론을 가져와서,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은 최저임금과 52시간 근로제입니다. 사회주의 나라 남미에서도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한 소득주도 성장 이론을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안정되어 있는 대한민국에 도입을 함으로 해서 대한민국의 경제 자체의 근간이 흔들려 버린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들이 가고자 하는 길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자유시장 경제가 아니라 소위 말하는 사회주의 경제정책을 쓰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전국에 65군데의 5일장을 다녀봤습니다. 그분들의 한결같은 얘기가 최저임금, 급속한 최저임금 인상 안 된다. 현재로 봐서 박근혜 정부 때의 최저임금 배를 올렸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많은 국민들한테, 어려운 국민들한테 그 혜택이 가면 옳은 정책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은 시장에서 거부를 해버렸잖아요. 두 사람 쓰던 일자리 두 사람 내보내고 가족 형태의 자영업이 생겨나고, 한 사람 쓰던 사람 내보내고, 결국은 그 피해는 고스란히 청년들한테 가는 겁니다. 이제 우리 청년들께서 특히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 취업을 하고자 하는 청년들께서 깨달아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민주노총 같은 강성 노조가 있으면은 소위 말하는 귀족 노조만 살 길을 찾지, 청년들의 일자리,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는 소위 강성 노조, 귀족 노조들만 혜택을 가지지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는 혜택은 거의 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과 저 조은진은 민주노총 해체를 공약으로 건 겁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 들어서 5년 가까이 민주노총의 악법, 악행, 악습은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의 지금 노총위원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한민국 전체의 헌법 진설을 흔들겠다는 거잖아요. 체제를 바꾸겠다는 거잖아요. 노조 활동도 제대로 강성 노조를 위해서만 활동을 하고 있는 민주노총이 대한민국 체제를 근간을 흔들어 버리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반헌법적 행위들을 수도 없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은 민주노총에 무슨 약점이 잡혔는지 꼼짝을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민주노총이 여러분들의 청년들의 일자리를 반통냄과 동시에 또 그 민주노총이 고용세습, 민주노총의 노총 직원들이, 노총 소속 조합원들이 고용세습을 통해서 새롭게 공정하게 들어갈 수 있는 일자리를 파괴해버리는 그러한 공정 파괴 행위를 민주노총은 서슴없이 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 문재인 정권 들어서 17만 8천 명 공무원 늘으니까 야, 일자리 없는데 공무원이라도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일자리는 바로 재정, 돈으로 메꾸는 일자리입니다. 우리가 수요로 필요로 하는 공무원 숫자는 지금이 적정한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17만 8천 명 330조를 들이면서 공무원을 늘리겠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눈을 가리는 거예요. 이제 눈을 뜨셔야 됩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우리의 청년들을 위해서 무엇이 정확하게 어떤 정권이, 어떤 정당이, 어떤 정치인이 실질적인 청년들에 위한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가. 이제 대한민국은 상실의 시대가 된 거예요. 상실의 시대는 정치에 있어서는 통합의 정의라는 통합의 정의가 상실된 거예요. 두 번째, 경제는 성장 동력이 상실한 겁니다. 이 문재인 좌파 정권은 사회주의 경제 정책을 가지고 성장보다는 분배 위주로 갔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 분배는 뭡니까? 세금에 의한 일자리 만들어내고 또 나눠주고 국민을 그야말로 개돼지 버티듯이 하는 거예요. 이제 국민들께서 이 문재인 좌파 정권의 소득 주도 성장을 완전히 뿌리 뽑아야 됩니다. 세 번째, 더 안타까운 것은 젊은이들의 신분 상승, 자본주의 국가에서 돈만을 가지고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을 통해서 혹은 일자리를 통해서 혹은 자금을 통해서 신분 상승을 하는데 문재인 정권이 가장 잘못한 것이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뺏어버렸어요. 그 희망은 신분, 나도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 벌면은 작은 13평부터 25평, 35평 집을 살 수 있다. 나도 결혼해서 애를 낳을 수 있다. 라는 그러한 희망을 뺏어버린 정권이 바로 문재인 정권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가장 안타까운 우리 청년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뺏어버린 정권이 좌파 독재 정권, 바로 이 덜 떨어진 좌파들의 경제정책입니다. 우리 공화당이 얘기하는 것은 국민의힘이 소위 말하는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나라의 체제를 침탈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침탈하고 자유시장 경제를 신케인즈에 이르는 말도 안 되는 이론을 가져와서 대한민국을 실험장 만들고 또 자유우파, 우리 자유우파의 위대한 역사를 좌파의 역사로 바꾸는 작업을 4년 7개월째 했지 않습니까? 그 결과는 뭡니까?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품격이 떨어진 나라, 대한민국의 국격은 김여정한테 그런 막소리를 듣는 그러한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대한민국의 역사는, 대한민국 국민은 전 세계 누구한테도 이렇게 멸시당한 적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이 종전선언 하면 안 된다, 주한미군 철수하면 안 된다, 전자권 해소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혼자 대통령이 앉아가 유엔 가서 종전선언 해야 됩니다 했더니 상대의 자유우방 국가들이 저 사람 이상하다는 거야. 나라가 전부 다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다 죽게 되는데 자기 혼자 종전선언 해야 됩니다. 김정은 좀 만나주세요. 시진핑 좀 만나주세요. 이런 덜 떨어진 짓을 하고 있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저 붉은 저과대의 꽈리를 털고 있는 주사파 정권 문재인 정권입니다. 문재인이야 어차피 6개월 있으면 나갈 사람이에요. 이제 대한민국의 방향을 잘 정해야 된다. 문재인보다도 더 새빨간 이재명이가 정권 잡으면 되겠습니까? 일반 소시민들도 갖춰야 될 도덕성, 가족관계, 또 양심, 국가에 대한 정체성, 이재명의 머리에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는 정체성이 들어가 있는지, 자유시장 경제가 들어가 있는지, 아니 식당 차리는데도 허가제 합시다, 말 뱉어놓고는 안 되니까 또 주어도 않고, 그렇게 거짓과 선동과 조작, 그러한 자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돼서 되겠습니까? 최소한도로 가족관계에 있어서만큼은 신뢰와 존경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의 정치인이 아무리 지도자가 없다 하더라도
이재명과 같은 문재인보다도 더 새빨간 사람이 대통령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공화당은 제가 지금 출마 선언을 해서 한 달이 지났지만은 분명하게 국민의 열망인 정권 교체하자. 그런데 정권 교체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정말 돈 밝히는 놈들 정치판에서 몰아내자는 거예요. 이제 나라가 무너지고 체제가 무너지고 뻥방역 때문에 백신 수급 실패 때문에 대한민국의 절반이 중단되도록 만들었는 이 문재인 정권하고 4년 7개월 동안 싸우지 않고 뒤에 도망가서 굴종하고 그렇게 있는 그러한 정당,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가져야지 않은 그러한 정치인은 이 판에 같이 몰아내자는 겁니다. 제발 정치하는 사람들, 돈 먹고 비리에 얽힌 사람들은 삼짓 아웃이 아니라 원아웃으로 완전히 날려야 된다. 우리 공화당은 그런 거예요. 깨끗한 정치, 당당한 정당, 부패하지 않는 정체성이 확실한 정권을 만들어내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이는요, 그렇게 하는 사람입니까? 뇌물 한 푼 받지 않은 박근혜 대통령한테 45년 구형을 때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보수 우파 국정원장 3사람 다 감옥 보냈습니다. 이재수 사령관 지옥에 떨면서 자살했어요. 그러한 자가 자유우파를 대신하는 우파의 지도자다, 이렇게 국민들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문재인 정권의 폭정, 악법, 악행, 악습에 얼마나 시달렸으면은 저렇게 이재명 같은 사람, 윤석열 같은 사람을 대통령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도 이재명보다야 윤석열이 안 나왔나? 그러니까 윤석열이 대통령 만들고 정권 교체하자. 저도 11월 5일날 출마 선언할 때 저도 통합의 문을 열어놓겠다 했어요. 그런데 일주일 전에 김종인 영감이 느닷없이 연합신문하고 연합하고 유소하고 인터뷰 중에서 뭐라 했는 줄 아십니까? 윤석열이가 정권 잡으면은 권력 구조를 개편해야 된다. 정계 개편해야 된다니. 그러고 했던 말이 뭡니까? 민주통합정부 만들겠다. 이것들이 미친 것들 아닙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은 윤석열이가 붉은 적폐를 청산해라. 4년 7개월 5년 동안 문재인이 못 박아넣는 그러한 악법, 악행, 악습, 적폐, 또 원전 폐기, 이러한 잘못된 것을 정상화시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권 잡으면은 내각제 개헌, 이원집정부제 개헌해가지고 민주당하고 윤석열이가 손잡겠다. 이것을 김종인 영감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컴백해가지고 이틀 만에 연합뉴스에다가 우리는 정권 잡으면은 개헌을 통해서 민주당하고 손잡는 야합이죠, 야합을 통해서 국정 운영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윤석열이는 한마디도 얘기 안 해요. 어느 자유우파 국민이 민주당하고 윤석열이가 손잡고 민주통합정부 하라고 그랬습니까? 그것은 국민을 속이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국민의힘 쪽에다가 얘기를 했어요. 당당하면은 내가 정권 잡으면은 내각제 이원집정부제 개헌해가지고 민주당하고 손잡는 민주통합정부 만들겠다, 이렇게 공약을 하라는 거예요. 국민들을 속이는 거 아닙니까? 정권 교체는 해달라고 그러고, 정권 교체하면은 적폐청산 하겠습니다 윤석열은 떠들고, 선대위원장이라는 김종인 영감은 우리가 정권 잡으면은 권력 교체, 정권 교체를 통해서 개헌을 통해서 민주당하고 손잡는 민주통합정부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것이 옳은 겁니까? 많은 윤석열을 지지하는 우파 국민은 문재인의 저 무능력, 또 무능하면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무능한 놈이 더 설친다고. 무능한 놈이 모든 악법 만들어내고 반시장경제법 만들어내고 반체제법 만들어내고 반역사적법 만들어내고 그러한 거를 다시 돌려서 붉은 적폐를 청산하라. 이것이 자유우파 국민의 요구사항이고 윤석열이 대통령 되면 그래 할 거다 이렇게 믿는데 느닷없이 김종인 선대위원장은 아닙니다. 우리는 정권 잡으면 민주당하고 손잡고 민주통합정부 하겠습니다 라는 발언을 일주일 전에 했어요. 그런데도 조용합니다. 그러면은 윤석열이 정권 잡으면은 문재인하고 손잡고 민주통합정부 만들면 됩니까? 그것은 국민에 대한 사기죠, 사기. 표 달락할 때는 적폐청산하겠다. 표 받고는 민주당하고 공통정부 만들겠다. 여러분, 더 이상 정치꾼들의 노름에 속지 마십시오. 더 이상 자기 정치, 자기 가족 정치, 자기 대대로 잘 묵고 잘 살겠다는 반민주적, 반자유적 그러한 정치인들에 속지 마십시오. 이제는 양당제도의 한계가 왔잖아요. 그래서 양당제도를 깨고 사회가 다양화되듯이 우리 공화당과 같이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정당들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 공화당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다음에 우리 공화당이 제3당입니다. 당원수나 책임당원수나. 그런데 언론 방송에서 조원진 우리 공화당은 금기예요. 왜 금기인 줄 아십니까? 저는 문재인 정권 자체를 인정을 안 해서 문재인 씨라 그래요. 문재인이가 취임할 때 그랬잖아요. 자기는 국민들이 불러주는 대로 아무 때나 불러도 됩니다. 그래서 니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태어나서는 안 되는 반동의 세력들이다. 그래서 문재인을 반동의 시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문재인을 보고 문재인 씨라고 하는 얘기는 고려시대 때 무인들이 칼 들고 정권을 뒤집었어요. 그 시대를 역사는 암흑의 시대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문재인 5년은 문재인이 있는 대한민국의 5년은 대한민국 반체제, 반자유민주주의 체제, 반국민, 반역사적 시대에 태어나서는 안 되는 반동 정권이고 대한민국 체제에 역행하는 정권이다. 저는 그래서 문재인 씨 자체를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정권 잡고 난 다음에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도대체? 여러분, 우리 공화당이 중국인들 출입국 막아야 된다. 중국에 지금 소위 말하는 중국 폐렴이, 우한 폐렴이 난리가 났는데 대한민국은 뻗어시 중국 사람들 다 받아들였어요. 대구에 우한에 청소년들이 수학여행단이 600명이 왔습니다. 이것이 문재인 정권의 실체예요. K방역 다 거짓말이잖아요. 백신, 지금 김호란이라는 자가 청와대에 소위 말하는 보건 전문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김호란이 모르겠어요. 백신 천천히 가져와도 된다. 미리 백신 가져왔으면요, 우리는 이미 일본과 같이 방역에서 이겨나가는 겁니다. 백신 늦게 가져와가지고 국민들이 오늘도 죽어나가고 내일도 죽어나가고 또 자영업자들은 오늘도 문 닫고 내일도 문 닫고 집단 가족 자살이 오늘도 일어나고 내일도 일어나는 이 상황은 백신 수급 실패 때문에 아닙니까? 국민의 재산과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하는 그러한 권력자는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들이 헌법에 보장된 국민 저항권을 발동해서 끄집어내도 되는 겁니다.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완전히 무너뜨린 문재인 같은 자, 소위 말하는 대한민국의 반대한민국적 사람, 대한민국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지 못한 이러한 자는 주인인 국민이 내려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문재인하고 제가 한 5년간 싸우니까 가만히 놔둬도 이제 내려오게 됐어요. 이제 다음 대통령 선거가 3월 9일에 있는데 문재인보다도 더 새빨간 놈,
문재인보다도 더 비도덕적인 놈, 문재인보다도 거짓말을 더 잘하는 놈, 국민을 대놓고 속이는 자들, 국민 앞에 대놓고 거짓과 선동하고 부정부패하는 자들, 이러한 자들을 이제는 국민들이 드러내야 됩니다. 국민들이 올바른 정치인을 만들어내야 되고 국민들이 올바른 정권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대통령 선거에 그전에는요, 최선이 아니니까 차선을 뽑자 이랬어요. 지금은 뭡니까? 야, 전부 다 나쁜 놈들인데 나쁜 놈 선거가 되는 코미디 같은 대통령 선거가 된 거 아닙니까?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 아니고 최악이 아니면 차악이라도 뽑자 하는 이 대한민국의 2021년도의 현상이 지금 대통령 선거에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국민들께서 내가 대한민국의 주인이다, 주인인 국민이 세상도 바꿀 수 있지만은 깨끗한 정치, 당당한 국민만 바라보는 정당, 또 국민과 함께하고 국민의 아픔과 슬픔을 함께할 수 있는 그러한 정권. 저도 국회의원을 3선했어요. 12년 했잖아요. 지금 국민의힘 거기에 제가요 수석 최고위원 당서열 3위까지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왜 이렇게 아스팔트에 나왔느냐? 문재인 정권의 촛불은 혁명이 아니고 쿠데타입니다. 쿠데타. 촛불을 국민을 속여서 쿠데타를 통해서 권력을 찬탈한 자들이에요. 이제 국민들께서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버리고 자영업자 서민들이 살아갈 수 없도록 만드는 이 웰빙 정당들, 돈 가진 놈들의 정당, 깨끗하지 못하면서도 돈 갖고 있으면서도 그 돈에 미쳐서 환장하는 그러한 정치인, 이런 부정부패 정치인을 국민들이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국민들이 내가 주인인데 왜 내 돈을 너가 도둑질 해먹냐? 대장동과 같이 2조 도둑질, 2조 아십니까? 2조 도둑질 해가지고 저끼리 나눠 먹다가 저끼리 싸우다가 대장동 사건이 외부로 나온 겁니다. 대장동 문제는 돈을 만든 자, 돈을 설계한 자, 그 자가 공범이에요. 설계를 하고 허가를 준 거는 성남시장밖에 못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민주당은 대장동 사건, 이재명은 특검합시다 하고 민주당은 안 된다, 윤석열이도 특검합시다 하고 뒤에서는 적극적이지 않아요. 대장동 문제는 여야를 떠나서 대국민 사기극이잖아요. 그래서 특검을 통해서 여야 부정부패자들 다 집어넣어야 된다. 또 성남시만 그렇습니까? 지금 기초단체 장들이 용도 변경해주고 토지 변경해가지고 엄청난 수입을 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혜개발사업 인가해주고, 이거 전국적으로 다 조사해서 이참에 대장동 같은 특혜 부정부패 비리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건설 비리를 완전히 뿌리 뽑자. 그래야지 나라가 똑바로 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얘기하니까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 다 벌벌벌 떨고 있어요. 이제 국민들께서 깨달으셔야 됩니다. 누가 정말 올바른 정치를 하고, 누가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고, 누가 정말 청년들의 일자리를 걱정하는지 이제는 청년들께서 깨닫고 주인인 국민들이 깨달아서 그 답을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그 답을 내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또 속으면요 5년 동안 또 탈나는 거예요. 전부 다 분노해가지고 화가 나지 않습니까? 이참에 정말 부패한 정치인들, 무능한 정치인들, 또 대한민국보다는 자기 개인만 생각하는 그러한 정치 정당들 싸그리 정권교체와 동시에 정치혁명도 같이 이루자 하는 것이 저 조원진의 생각이고 우리 공화당의 생각입니다. 아무튼 젊음의 도시, 청년의 도시 천안에 와서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만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국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그래도 정치인들이 다 섰고 국민들이 뽑을 수 없는 그런 자들이 대통령 하겠다 나오더라도 여러분이 선택만 잘하면은 나라는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있고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 손자, 손녀들의 미래도 달려있다. 이런 생각을 해주시고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위하는 것이 여러분의 손자, 손녀를 위하고 또 여러분 자신을 위하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천안에서의 거리 유세가 아니죠. 거리 정책 간담회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